데카메론. 오빠들이 죽인 연인의 머리를 동백꽃 항아리에 넣고 눈물로 키운 리자베타. 메시나의 젊은 상인 세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부친은 성 지미니아노 사람이었고 그가 죽자 유산을 물려받아 세 사람은 대단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리자베타라는 대단히 예쁘고 기품 있는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아직 시집을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세 형제는 자기들의 가게에 피사태생의 로렌초라는 젊은이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나이가 가게 일체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모도 훌륭하고 인품이 대단히 뛰어난 청년이었으므로 평소 얼굴을 맞대고 있는 동안에 리자베타는 그가 몹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로렌초도 어느덧 그것을 눈치채자 다른 연인들도 몇몇 있었으나 모조리 팽개치고 그녀에게만 애정을 쏟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똑같이 좋아하고 마음을 허락하는 사이가 되자 두 사람이 서로 바라고 있는 일을 하는데 이렇다 할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마침내 비밀의 정사를 더 계속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밤 리자베타가 로렌초가 자고 있는 방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제일 큰 오빠에게 들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빠는 영리한 젊은이였으므로 그런 일을 알고 몹시 마음이 아팠으나 당장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꾸짖지도 않는 것이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태에 대처해야 할 여러 일들을 이튿날 아침까지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이튿날이 되자 맏형은 동생들에게 간밤에 본 리자베타와 로렌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셋이 여러모로 의논한 결과 자기들에게도 누이 동생에게도 수치가 되지 않도록 이 일을 말없이 그냥 넘겨버리기로 하고 눈에 띄는 어떠한 일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욕이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굴욕이 되지도 않고 또 이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조용히 기회를 살피다 사전에 일을 처리해 버리자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들은 전과 다름없이 로렌초와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시덕거리기도 하다 세 사람은 교회로 놀러가는 것처럼 꾸며 로렌초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왔을 때 바로 이때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라곤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로렌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묻고서 메시나에 돌아오자 장사 일로 그를 다른 곳에 출장 보냈다고 말을 퍼뜨렸는데 이전에도 종종 부근에 출장을 보내서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로렌초가 돌아오지 않고 출장이 너무 오래 걸리자 리자베타는 기다리다 못해 오빠들에게 자꾸 물어보게 되었는데 오빠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너 왜 그러는 거냐? 그렇게 맨날 묻는데 로렌초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거냐? 다시 한번 물어봐라. 내가 바라는 대답을 해줄 테니까. 슬프고 우울한 기분이 되어 있었던 누이는 무슨 무서운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그 이상 묻지 않았고 밤이 되자 슬픔을 참을 길 없어 쉴 새 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빨리 돌아오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것을 원망하기도 하며 좀처럼 불안한 마음을 누르지 못한 채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돌아오지 않는 로렌초를 슬퍼하며 울고 있다 잠이 들고 말았는데 머리를 헝클어뜨린 창백한 얼굴에 조각조각 찢어진 옷을 입은 로렌초가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말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오, 리자베타. 그대는 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슬퍼하여 그저 울기만 하면서 눈물로 나를 책망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세상에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오. 그대가 나를 본 최후의 날에 나는 그대의 오빠들에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말한 다음 자기가 살해당하여 묻힌 장소를 알려주고 이제는 자기를 부르거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말아달라고 말하고는 안개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자 지금 꾼 꿈이 사실일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몸부림치며 울기 시작했고 아침이 되어 일어나자 꿈에 로렌초가 일러준 장소에 가서 꿈의 계시가 사실인가 확인해 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자기의 집에서 일한 적이 있어 자기 일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알고 있는 하녀에게 함께 교회로 산책을 가자고 권해 급히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마른 잎을 치우면서 흙이 굳어져 있지 않은 곳을 찾았는데 얼마 파지도 않았는데 아직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불행한 연인의 시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꿈은 현실 그대로였던 것으로 너무 기막힌 사실에 그녀는 몸부림치며 통곡했지만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면 시체를 마을로 가져가 좋은 땅에 묻어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깨달아 나이프를 꺼내 머리만 잘라내 보자기에 쌌고 그 자리에는 흙을 덮고 보자기를 하녀에게 들려 아무에게도 의심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연인의 얼굴에 마치 눈물로 씻듯이 오랫동안 비통한 눈물을 쏟고 얼굴 전체에 계속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쁘고 커다란 동백꽃 항아리를 꺼내 깨끗한 천에 싼 머리를 넣어 그 위에 흙을 덮고 살레르노 산의 아름다운 동백나무 몇 가지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미꽃이나 오렌지 꽃으로 만든 물이나 자기 눈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는데 그녀는 그 곁에 앉아 거기에 로렌초가 숨어있기나 하듯이 자기 마음의 전부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맺힌 한을 전부 호소하고 나면 곁에 가서 또 울기 시작해 나중엔 언제나 동백나무 가지가 눈물로 젖어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오랜 기간의 끊임없는 정성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속에 두개골이 썩어 흙이 비옥해진 탓도 있어 가지는 훌륭히 자라 향기 좋은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 근처 사람들의 눈에 종종 띄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 오빠 중에 한 사람에게 리자베타의 이상한 행동을 말하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오빠들도 누이 동생의 아름다움이 갈수록 시들어질 뿐만 아니라 눈마저 쑥 들어가 이상하게 여기던 참이라 그 말을 듣고 잘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확인한 다음 누이 동생을 꾸짖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자 꽃항아리를 치워버렸습니다. 이것을 안 그녀는 오빠들에게 몇 번이나 끈질기게 되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아무리 졸라도 돌려주지 않자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알아 누워서도 꽃항아리를 돌려달라고 계속 졸라댔는데 오빠들은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이 아무래도 미심쩍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흙을 비우고 그 안을 보니 헝겊에 싼 사람의 두개골이 보였는데 아직 완전히 썩지 않아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모양으로 로렌초의 머리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라 로렌초를 죽인 것이 탈로 나지 않을까 두려워 그 머리를 땅에 묻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만히 메시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구실을 붙여 메시나에서의 장사를 그만두고 나폴리로 이사하고 말았는데 처녀는 그 후에도 매일 울면서 꽃항아리를 돌려달라고 애원하다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그녀의 불행한 사랑은 종말을 고했는데 몇 년 후 이 일이 세상에 알려져 오늘날에 이런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내 꽃항아리 누가 가져갔나? 그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데카메론은 오빠들이 죽인 연인의 머리를 동백꽃 항아리에 넣고 눈물로 키운 리자베타였습니다.